지금 재판에서 1심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이후에 이분의 발언부터 보시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심정이 어떠신가요? 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인하십니까? 네. 시민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시민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그럴 기회가 있어요.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결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조심하세요. 시장님을 좀 지지했던 시민들 좀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잠깐만요.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도왔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재판부에선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김재일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유죄인 건가요? 네, 일단 이 김 씨와 주고받은 김 씨는 이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네. 그 분입니다. 근데 김 씨와 이제 주고받은 문자에 보면은 뭐 큰 산 한 번 넘어가면 경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어떻게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네. 취지가 이제 은근히 내포된 그런 문자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굉장히 좀 친했다고 한다면 정말 좀 인간적인 그런 취지에서 그 유가족들을 돕는다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정치 생활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네. 이제 그런데 이 전 영부인이라고 인식한 사람에게 이렇게 4억 5천만이라는 금액을 전달하면서 뭐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고요. 차용증도 없었고요. 뭐 어떻게 변제하겠다라는 그런 뭐 변제 계획 자체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네. 치면은 그냥 준 돈인데 그 돈이 과연 어떤 취지에서 준 것이겠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아무래도 이런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좀 전 영부인이 개입을 해서 어떤 유리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을 바라고 대가성 있게 준 돈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선고가 목이에요. 윤장현 전 시장, 그런데 이분의 면모가 드러나는 대목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앞으로 정치에 나설 일 없을 거라고 닥터 윤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얘기하던데요. 이분이 또 자신을 그렇게 멍해를 씌우게 했던 피의자한테는 다독이면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네, 보는 것처럼 가정으로 돌아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위로까지 네.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여성 때문에 윤장현 시장은 정치에 대한 명예도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까지 잃어버리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망신을 산 적이 있습니다. 네. 법적인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윤장현 시장은 과거에 있어서의 행보를 보게 되면 시민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지역에서 꽤 두터운 신망을 쌓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된 계기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것은 공천을 어느 정도 바랬던 마음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품들을 건넸던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네. 그동안 있었던 과거의 의사 출신으로서 보여줬던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행동했던 그런 과거의 닥터윤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과거 광주 시민운동계 대부로 불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보는 분들이 좀 안쓰러워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선거 이후에 이 재판정에서 보여주는 윤장현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 윤장현을 되찾았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은 권력이라는 귀신에 씌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뭐가 씌인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신망받던 모습으로 닥터 윤으로 돌아가서 네. 앞으로는 권력과는 불가근, 불가원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저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법정에 나왔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고요. 이분이 재판장에서 했던 말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김재희 변호사님, 합의를 원한다. 이 몰카 피해자들과 함께요. 그동안 자신을 내려놓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해왔는데 네네. 이 발언의 의도는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정준영 씨의 그런 혐의 같은 경우에는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부인하거나 이러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양형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느냐 여부일 겁니다. 네. 만약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장량감경으로 절반 이상 이렇게 형을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네. 근데 그렇지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들과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 제2차 가해가 이제 이뤄질 것을 염려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 피해자들에게 각자 이제 그 피해자 변호인이라고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주고, 네. 그 국선 변호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제 서로 접촉을 해가지고 합의를 이렇게 시도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래서 오늘 정준영 씨 변호인도 법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한 명씩 붙여달라. 네.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보겠다. 아마 이제 저 합의를 위해서 조금 기일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것이고요. 네. 남은 기간 동안은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그거는 무슨 뜻일까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이제 배심원단을 구성을 하는 것인데요. 네. 아무래도 국민적인 여론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좀 여론이 안 좋고 더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굳이 국민참여재판 앞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네. 거의 이제 우리나라 형사 피고인들의 대부분, 특히 또 성범죄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또 승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다음 주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요, 성매매 알선 의혹 강하게 부정을 했는데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알선을 해주면서 본인도 성매매를 직접 했다라는 의혹이더라고요, 김 교수님. 자택에서 이제 성매매를 가졌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성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최종적으로 본인에 대한 성매매에 대한 의혹, 그 혐의가 추가된 것이고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은 영장에 청구를 하게 된 것이고 네. 더 중요하게 된 것은 번인성 클럽에서의 자금을 횡령한 내용들이겠죠. 사실 성매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지탄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구속영장에서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정도의 중한 범죄냐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중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업무상 횡령 등에서 얼마만큼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 과연 구속 여부에 결정되게 될지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핵심 쟁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가 더 들어와 있는데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방송을 했던 유튜버 이름과 얼굴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김상진 씨인데요.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의 영상 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사는 집입니다. 날계란 지금 제 손에 2개 있습니다. 야, 윤석열아, 내가 날계란 2개 갖고 있어. 차량 남바 다 알고 있어. 나는 일부러 가서 차에 가서 부딪혀 볼 거야. 그리고 누워버릴 거야. 우리가 자살 특공대로서 버리겠다. 현장이 하도 밋밋해서 현지에서 시초등자들과 교감하는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근처 편의점에서 계란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 발언으로 인해서 윤석열 지검장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남자로서 여기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당한 검찰 수사에 맞서 합법적 투쟁을 하기 위하여 이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전격 체포가 돼서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장혜찬 평론가님, 이분이 윤석열 지검장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한테도 상당히 저런 비슷한 일을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렇고요. 정치인은 아니지만 손석희 JTBC 사장 같은 경우도 자택이나 사무실 근처로 찾아가서 저런 식의 위협 방송을 네. 찍은 적이 여러 차례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를 포함하면 10번 넘는 위협성 방송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상습적으로 저런 식의 어떤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방송이 있었던 부분 검찰에서 네. 중하게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고요. 본인이 지금 이대로 갈 경우에는 이전 영상들을 삭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증거인멸의 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단순히 장난이나 어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보수 네. 진보를 떠나서
자택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위협하는 것,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명백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칫하면 저 유튜브를 통해서 저런 식까지 나가나 많은 분들이 우려할 것 같은데 본인은 너무 웃자고 찍은 영상이라면서 폄하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권력이라는 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태도가 굉장히 저는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야를 불문하고 그래요. 네. 근데 공권력이라는 게 그 지지자들만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다 떠받치고 있는 건데 그게 네. 한번 무너지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질서가 무너집니다. 네. 대단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권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잣대로 단죄를 해서 그 모든 사람을 존중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저렇게 우습게 보게 계속하거나 네. 민노총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잣대가 무너졌다고 사람들에게 생각이 되거나 그러면 그 일반 시민들도 저런 걸 모방하거나 해도 네.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건 제대로 단죄를 하고 그리고 네. 같은 잣대로 다른 것도 적용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을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